핀란드인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지금도 한시인데 뭐 해가 보이지 않죠. 핀란드는 세상에서 가장 백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당연히 외부인으로서 좋은 환경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아주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을 해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핀란드에 와 있습니다. 제 아내의 가족을 만나러 핀란드에 와 있는데요. 제가 2019년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2020년 2월까지 총 14개월 동안 교환학생으로 살았고, 2023년 여름에 방문하고 지금 2025년 겨울에 세 번째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핀란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7년째 하고 있죠. 그럼 핀란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지, 정말로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느끼는지, 제가 오랜만에 이제 2019년에 교환학생 할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또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랑 이제 저의 아내인 마리안네랑 이렇게 세 명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면서 핀란드인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이 핀란드인들이 느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핀란드인이 생각하는 단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굉장히 눈이 많이 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1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슬슬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더 높은 쪽으로 가면은 2시가 되면 해가 지고요. 2시 반이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을 수가 있어요. 2시 반에는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낮 같은 경우도 지금도 1시인데 뭐 해가 보이지 않죠. 거의 겨울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우중충하고 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날씨인데요. 또 실제로 사람은 해에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으면 수면 사이클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우울해지기 참 쉬운 환경이죠. 실제로 또 계절성 우울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가지고 겨울에는 사람들이 더 우울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날씨는 장점이라고 보긴 어려운 단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시스템 불평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핀란드에는 현재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인 헬싱키의 경우에는 핀란드인의 간호사들이 제대로 지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한국과 비슷하게 핀란드도 국가에서 이제 건강보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세금을 이용해서 건강보험이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어떤 경우는 세금이 많이 거치고 어떤 지역은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비해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서비스의 비용이 드는 곳, 그런데 세금은 적은 곳에는 당연히 공공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공공의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더 길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공공의료가 아닌 프라이빗 의료 섹터를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이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종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 장점을 다룰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성이 약간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는 분명히 인종적 다양성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친구나 제 와이프가 조금 더 인터내셔널한 세팅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학위를 핀란드에 있는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어울리는 사람 중에 외국인이 많고 그 외국인 입장에서 느끼는 어떤 문제점들을 본인이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금발의 백인으로서 살아가는 핀란드인에게는 이것이 전혀 단점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똑같이 생긴 게 왜 나쁜가?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그러니까 외부인일 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에 따르면 핀란드는 세상에서 가장 백인의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 비교해도 뭐 난민, 이민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장벽이 높고 보수적인 편인 것 같아요. 당연히 외부인으로서는 살기 영 좋은 환경이 아니겠죠. 물론 뭐 핀란드 사람들이 대놓고 뭐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외부인으로 살기는 여전히 이제 어려운 거죠. 압도적인 소수자로 산다는 거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사실 쉬운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 문화를 일단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나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옳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나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인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많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핀란드는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으로서 살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2024년 기준으로 7년 연속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여기 헬싱키 대학교의 학식을 먹으면서 본 팜플렛에서 나만의 해석을 또 찾을 수가 있었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핀란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거는 그냥 개인의 서베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연구 결과 말을 한 건데요. 총 7가지의 척도가 있다고 해요. 중간적 만족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경제력, 사회적 지지, 건강한 기대 수명,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자유, 그리고 관용, 마지막으로 부패 정도, 이렇게 7가지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7년째 이제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좋은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핀란드인이 생각하는 장점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이제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시는 이 팸플렛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한테는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제적 성장 대신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기둥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3가지 기둥의 소개가 핀란드의 장점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이것은 진짜 제 아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나무가 많습니다. 정말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있고요. 특히 제 아내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사람 4명, 한 가구가 사는데 그 주변에 한 10,000그루 정도의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핀란드인들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자연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 공감하는 것 같고요. 또 헬싱키 지역, 그러니까 수도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정말 나무가 많고, 나무들은 그리고 생각보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이제 도시가 있는 곳을 벗어나서 초록색 이런 나무가 있는 곳에서 좀 유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신질환, 뭐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핀란드 사람들은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게 좀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행복이라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게 삶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삶의 의미를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찾는 사람들이 핀란드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는 사실 이 분리수거라는 걸 거의 잊고 살았거든요. 아무도 분리수거를 안 해가지고. 근데 뭐 핀란드에는 확실히 그런 분리수거가 굉장히 철저하고 또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사용할 수 없는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고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도를 높여주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핀란드인은 이제 자신이 이렇게 받은 아름다운 자연을 후세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 삶의 의미가 확실하고 그런 삶의 의미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분명히 큰 장점이고 분명히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 기본적 욕구와 인권의 실현입니다. 핀란드인은 이제 기본적 욕구와 인권의 실현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핀란드인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 내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굉장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최소한의 욕구와 인권이 실현돼야 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아주 튼튼한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을 해주죠. 예를 들면은 유모차와 함께 버스를 타면은 유모차와 그 유모차를 끈 사람들 모두 버스 요금이 무료고요. 장애인이 쉽게 버스를 탈 수 있게 거의 모든 버스가 다 이렇게 기울어지는 저상버스입니다. 또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를 보살펴주는 이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무료라고 하고요. 제가 참고로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 보스턴의 경우는 이제 데이케어가 월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400만 원인데 핀란드는 공짜예요. 그리고 실업자에게는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실업수당이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이것도 시간이나 어떤 지역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복지제도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되게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 제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이 장인어른 같은 경우도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이런 제도에 아주 큰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열심히 일하면서 근데 세금을 막 30%, 40%씩 떼가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누워서 놀고만 있는데 자기가 낸 그 세금을 받아서 실업수당을 받아서 살고 있으니까 저라도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게 장인어른이 약간의 이제 건강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을 잠깐 쉬어야 되는 상황이 현재 되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싫어했던 실업수당을 이제 본인이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또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의 가장 약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이라는 컨셉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를 구성할 때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 이상적인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저라면 그 사회의 하방을 올릴 것 같아요. 가장 약자가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 가장 상방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리고 핀란드는 저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핀란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욕구와 인권으로서 교육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육이 무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아가 석사학위까지 무료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는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겠죠. 또 헬싱키에는 이 OD라는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었던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렇게 다 열려있는 공간인데요. 함께 제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같이 보시고 오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핀란드의 제일 큰 헬싱키 공용도서관 앞에 와 있는데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작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이제 이런 도서관을 가면 항상 되게 행복해지는데요. 그러면 한번 핀란드 도서관에 가서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뭐였죠? OD. 저는 개인적으로 3층을 제일 좋아하는데 1층에는 뭐 이렇게 공용 공간이 있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2층은 약간 공부하는 공간? 그래서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공간이 있고요. 거기서는 그냥 뭐 학생들도 그렇고 뭐 어르신들도 와가지고 자기 할 거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뭐 서울대학교 다닐 때는
그 도서관을 이제 대중들한테 뭐 공개를 하니 많이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좀 말이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차별 없이 다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게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핀란드 컨셉이랑 잘 맞는 그런 도서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3층이 진짜 예뻐요. 3층은 이제 조금 더 책을 쉽게 볼 수 있고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조금 더 뭐 대화를 하는 말소리를 내도 되는 쪽이어가지고 여기서는 조금 더 말소리를 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뷰가 되게 예쁩니다. 저게 아마 국회이고요. 저기가 핀란디아라는 건물이에요. 저 뒤쪽으로 이제 애기들이 막 엄청 놀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애기들을 찍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핀란드에는 있다고 해가지고 애기들은 안 찍고 그냥 도서관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이 공간을 좋아해요. 핀란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할 수도 있고 뷰도 좋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짜라는 점에서 이곳을 좋아합니다. 꼭 핀란드 여행 오시면 헬싱키 도서관 OOD를 한번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좋네. 진짜 참 행복한 나라요. 3층을 얼추 다 봤으니까 이상한 모양의 계단을 한번 보고 2층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핀란드가 또 디자인으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계단은 참 예쁘지만 그렇게까지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하지만 예쁜 그런 계단을 타고 2층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예쁘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2층에 보면은 뭐 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있고 스캔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게 그건가요? 그 스윙 머신? 뭔진 모르겠지만 재밌는 바이닐 커터, 그 다음에 뭐 포스터 뽑는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무료라는 점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핀란드인이 강조하는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게 정말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다시 전공을 바꾸는 경우에도 교육이 무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제 꽃집에서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의학의 침치료를 좀 배우고 그걸로 이제 커리어를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경우도 교육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번영의 공정한 분배,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저는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내 거를 희생해서 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시스템이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핀란드에서는 그러한 나눔과 공정한 분배가 굉장히 좋은 가치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거를 계속해서 주고 자기가 희생만 해서는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훌륭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눔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이제 나온 글들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부자다. 그는 자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을 경험한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나는 나 자신을 넘쳐 흐르고 소비하고 생동하는 자로서, 따라서 즐거운 자로서 경험한다. 제가 뭐 다른 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지금 한 몇천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고, 그리고 그 기부금을 이용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 큰 행복감을 제공하는 것 같고, 내가 되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제 삶의 의미를 제공해주고 제가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사회 시스템적으로 핀란드는 저는 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그 인용구에서 말했듯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갖고 있는 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를 얼마나 자기가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부자를 결정한다고 에리 프롬은 저술을 했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핀란드라는 나라도 이것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를 나누는 것은 꼭 저 사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만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잘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사회에서 권장하고 또 좀 더 잘 효율적으로 나눠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과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데 그렇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핀란드인이 생각하는 단점 3가지는 날씨, 의료 시스템의 불평등, 그리고 다양성의 부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해석한 장점 3가지는 아름다운 자연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2번째로 기본적 욕구와 인권의 실현을 대부분의 핀란드인이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영, 그러니까 부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라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핀란드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의 장점, 단점, 이렇게 3가지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제가 핀란드에서 또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이트 있는 영상으로 보스턴에서 출장 온 핀란드 안가를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